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은 영원히 서구라던 오스트리아 세계문화유산연구소 책임 연구원이 10년 만에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문화는 금방 사라질 일시적 유행이라던 그가 갑자기 전 세계 언론인들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금융가들이 회복 불가능이라 단언했던 국가, 그리고 국제환경단체들이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재난들까지 어떤 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걸까요? 30년 경력의 국제 NGO 소속 연구원이 밝히는 충격적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슈미츠 박사님, 직접 한국에 다시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30년이면 많은 것이 변했을 텐데요. 그 말에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알던 한국은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까요? 좋아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죠. 엘레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편견을 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엘레나. 그녀가 마주하게 될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엘레나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대 초반,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때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죠.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 엘레나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였어. 엘레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엘레나에게 정은 많지만 체계 없는 나라로 다가왔습니다. 수업 방식, 교수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느꼈죠. 한국 학생들은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것을 맹목적인 열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친절함이 때로는 너무 과하게 느껴져 불편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이 엘레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녀는 사람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중요시했고 한국인들의 친밀함이 때로는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가, 아니면 그곳이 나와 맞지 않았던 건가? 엘레나는 자신의 한국 유학 시절을 실패한 유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갔죠. 그 후로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발전하고 있지만 서구에 비해 여전히 따라가는 나라. 그런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엘레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30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녀는 내심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오래된 편견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한국 학생들과의 충돌도 기억났습니다. 특히 지현이라는 이름의 학생과의 갈등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열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지현은 엘레나의 서구적 연구 방법론에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마지막 논쟁 후 엘레나는 너희 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지현의 눈에 맺혔던 분노와 실망의 빛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왜 그땐 그렇게 오만했을까? 엘레나는 자문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내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도시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시간이군.
엘레나는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려고 노력하겠노라고.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엘레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레나가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공항은 그녀가 30년 전에 경험했던 김포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표지판을 따라 움직이고 관광객들은 K드라마 체험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인가? 공항 한편에 마련된 전통 문화 체험관에서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약된 택시에 올라탄 엘레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했죠. 종로에 있는 한옥 호텔로 가주세요. 엘레나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북촌한 옥마을 쪽이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하시나요? 엘레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전에 왔었다고 말하면 무슨 반응이 돌아올까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30년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요. 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겠네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오는 시대니까요. 엘레나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너는 동안 그녀는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다리의 조명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풍경은 그녀가 기억하는 서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한옥 호텔에 도착한 엘레나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전통 한옥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그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3장. 다시 찾은 서울, 그리고 문화 충격 이어서. 저녁 무렵 인사동 거리에서는 퓨전 전통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전통 사물놀이와 현대 음악이 결합된 공연에 엘레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관객들은 외국인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들은 한국 전통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장구를 직접 치며 신나게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름다운 나라네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문화가 독특해요. 옆에서 독일 억양의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엘레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녀가 따분하다고 여겼던 그 한국일까요? 공연이 끝난 후 엘레나는 근처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내일 있을 문화포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문화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입구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피에르, 프랑스 출신의 문화철학자였죠. 그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몇 안 되는 서구 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엘레나,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당신도 한류 열풍에 휩쓸려 온 건가요? 피에르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레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구 목적이에요. 30년 전에 여기서 유학했던 적이 있거든요. 피에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이 모든 게 얼마나 표면적인지 말이죠. 서구 문화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엘레나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녀의 인식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겠네요.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문화 인류학자가 발표를 맡았는데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화를 이루어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해결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엘레나는 발표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30년 전에 보았던 한국은 서구화에 급급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계가 그들의 문화에 열광하고 있었죠. 휴식 시간, 엘레나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도심 속 작은 정원에는 전통 연못과 현대적 조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과거 서울대 시절, 자신이 떠났던 나라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나라 사이의 격차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완전한 변혁이었습니다. 다음 날, 엘레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특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위기 극복과 문화적 회복력이라는 주제의 강의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캠퍼스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그때와는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강당에 자리를 잡은 엘레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국제 학생들의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지금부터 한국 전쟁 후 문화적 회복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교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는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무너진 건물들, 절망적인 풍경이 강당을 침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60년대 초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국제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었죠. 교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긴 실업자줄, 폐업하는 상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과 외환위기였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변과 그것을 맨손으로 닦아내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안 해변이 회복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불과 9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엘레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럽의 언론에서 태안 사태를 다룬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구 매체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을 과장된 선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가 보여주는 자료들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교수는 이어서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과 현재의 서울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였지만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교수의 말에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외국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빠른 회복을 이룬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 억울함, 분노, 슬픔이 뒤섞인 감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파괴적인 방향이 아닌 건설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죠. 개인보다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를 비판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겼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몇몇 한국 학생들이 엘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엘레나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왜 그때 한국을 떠나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엘레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에 엘레나는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을 인터뷰하는 특별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70살 넘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인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께서는 1997년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사회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이 영어로 내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아들 회사는 문을 닫았지.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었어. 할머니의 눈에 먹먹한 기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나왔어. 그때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지. 우리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어.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는 손가락을 매만지며 계속했습니다. 내게는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가 있었어. 남편이 어렵게 마련한 거였지. 우리 결혼 50주년을 기념해서 계속 간직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은행에 갔을 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 모두 자기 소중한 것들을 들고 있었지. 귀금속, 트로피, 심지어 금리까지. 모두가 한마음이었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 엘레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한국을 떠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집단주의의 과한 동조 현상이라고 분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엘레나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개인의 소중한 물건인데 국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나요? 엘레나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지켜야 했으니까. 내 작은 희생으로 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엘레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것은 정부나 기업 덕분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았기 때문이야.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할머니의 말에 엘레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지를 기부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우리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도 나를 자랑스러워해.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값진 걸 얻었다고 생각해. 인터뷰가 끝난 후 엘레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머니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엘레나는 할머니의 눈에서 강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었을까요?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과 사랑.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엘레나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을 평가할 때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 발전만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성장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희생과 연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때때로 한옥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금반지를 기꺼이 내놓은 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엘레나는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2007년 원유 유출 사고 현장이었던 곳입니다. 당시 서구 언론들은 이 사고를 환경적 재앙으로 묘사했고 한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엘레나도 그 보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강의에서 들은 내용은 그녀의 인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태안에 도착한 엘레나는 맑고 푸른 바다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고 현장이었던 해변은 깨끗했고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녀는 현지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곳이 정말 기름으로 덮여 있었나요? 안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07년 12월 7일, 이곳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해변이 회복되는데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죠. 안내원은 엘레나를 해변가 작은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사고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 죽어가는 해양 생물들, 그리고 기름을 닦아내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손으로 기름을 닦아냈죠. 엘레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는 사람들,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지친 표정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분을 만나보시겠어요? 당시 자원봉사자였던 분입니다. 안내원이 60대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해녀 출신으로 당시 태안 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엘레나는 김미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었나요? 정부나 기업의 지시가 있었나요? 김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뉴스를 보고 자발적으로 왔어요. 저도 딸과 함께 왔죠. 우리 바다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어요. 다들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온 거죠. 엘레나는 놀랐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 장면이 연출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정부의 지시나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김미자의 말은 그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매일 그 기름을 닦는 일은 정말 고된 작업이었을 텐데요. 김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손이 다 갈라지고 몸은 지치고.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음식도 나누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면서 힘을 냈죠. 엘레나는 김미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복구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힘, 연대의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9년 만에 회복될 수 있었나요? 김미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힘과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도 우리의 노력에 응답했다고 생각해요. 엘레나는 해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바다, 깨끗한 모래사장, 그리고 다시 찾아온 생명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협력으로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김미자의 말에 엘레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엘레나는 한국의 교육에 대한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장에는 폐허 속 천막 교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무너진 건물 옆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책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교육 발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끼니를 줄여서라도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했고,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교육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지만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죠. 강연이 끝난 후 엘레나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만났던 한 학생이 떠올랐습니다. 지현이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죠. 당시 엘레나와 지현은 연구 방법론을 두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지현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중시했고, 엘레나는 서구의 분석적 방법론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논쟁은 엘레나가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 엘레나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현의 눈에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엘레나는 갑자기 지현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안내데스크에 문의했고, 놀랍게도 지현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현은 현재 문화재청 국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후 그들은 서울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한 엘레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나, 오랜만이네요. 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과는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현, 정말 반가워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을 떠났고, 귀국 후에는 문화재 보존과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힘써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지현의 말에 엘레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가 그때 한 말. 정말 미안해요. 너무 오만했어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땐 우리가 못났던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당신은 이미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지현의 너그러운 말에 엘레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비결이 뭘까요? 엘레나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억울함, 분노,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도전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교육이죠. 우리는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한국인들의 교육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나 출세 욕구가 아니라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절박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왔어요. 금모으기 운동이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처럼요. 엘레나와 지현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며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나요? 지현의 질문에 엘레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와 문화적 깊이를 가진 나라였네요. 지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세계에 가르칠 것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엘레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에 오만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녀가 떠났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엘레나는 갑작스럽게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발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자 주최 측에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엘레나에게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엘레나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된 시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발표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엘레나의 발표 주제는 문화적 관점의 변화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채 떠났죠. 제가 보기에 한국은 따분한 나라였고 체계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저는 30년 동안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일시적 유행이라고 무시해왔습니다. 엘레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다른 문화의 가치와 깊이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엘레나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할머니, 태안 기름 유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한 해녀, 그리고 오랜 친구 지현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문화적 현상을 넘어선 인간적인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소비자 전자제품 혁신상, 문화 콘텐츠 수출, 그리고 선진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 시스템까지.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과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엘레나는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과 현재의 서울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극적인 변화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연대의식,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 이것이 한국을 오늘의 위치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엘레나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솔직한 고백과 깊은 성찰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프랑스 평론가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미츠 박사님, 당신도 한류 신봉자가 되셨군요. 하지만 서구 문화의 영향력이 여전히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피에르의 도전적인 질문에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에르 씨, 제가 본 것은 한류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서양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서구와 나머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는 이제 다양한 문화가 서로 배우고 영감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당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엘레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의 조명이 아름다웠고 북촌의 한옥 지붕과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풍경이 독특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내가 떠났던 나라가 아니야. 여긴 세계가 돌아보는 중심이야. 엘레나는 이제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 혁신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 정신,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오만과 편견 한국에서 배운 삶의 교훈. 엘레나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오만한 서구 학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서구의 잣대로 평가하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이야기,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녀의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 엘레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3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쉬움을 안고 떠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엘레나, 떠나기 전에 꼭 이것을 받아줬으면 해요. 지현은 공항에서 엘레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엘레나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나비 모양의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전통 장신구예요. 나비는 우리 문화에서 변화와 자유를 상징합니다. 당신의 변화된 시각처럼 말이에요. 엘레나는 감동해서 지현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전의 갈등을 넘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지현.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 소중한 건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비행기에 오른 엘레나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엘레나는 곧바로 자신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분석적이던 엘레나가 이제는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정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엘레나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과 깊은 성찰이 담긴 책은 학계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특히 한국어판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엘레나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책 출간 기념 강연을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강당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곳을 떠날 때 너희 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갈 길이 멀었던 것은 한국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의 좁은 시각, 서구 중심적 사고가 다른 문화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엘레나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서구학자의 진솔한 반성과 인정에 감동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엘레나에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서구와 동양의 문화가 서로에게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구는 동양의 공동체 의식, 조화로운 관계, 그리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연대의식을 배울 수 있어요. 반면 동양은 서구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비판적 사고를 배울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가치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엘레나의 말에 학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와 배움의 가치를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귀국하기 전 엘레나는 지현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현,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변했어요. 한국도 많이 달라졌고 세계도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내가 떠났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긴 세계가 돌아보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게 되어 기쁩니다. 엘레나의 말에 지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바라보며 문화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엘레나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와 배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 전 세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극복의 DNA가 어떻게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술 혁신의 리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특유의 단결력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으로 세계에 보여줄 또 다른 혁신과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